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추석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의료 거점 병원에 이 대통령실 1급 비서관 17명을 한 명씩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보고만 받지 않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어젯밤 대통령이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의료진들이 고충을 전달했고 전국 대형병원, 중소병원 가서 고충 듣고 해결책 찾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국병원에 1:1 전담 책임관도 지정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급 비서관 17명을 응급 의료 현장에 급파합니다. 17개 광역시도별로 비서관 1명씩 내려가 지역 대형병원 1곳과 중소병원 1곳을 찾습니다. 총 34개 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 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비서실 내 1급 비서관 거의 절반을 내려보내는 총력전입니다. 오늘 지역별로 비서관 배정을 마쳤고 이번 주 후반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의료 현장 상황을 2중, 3중으로 두텁게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조용히 방문하라는 주의사항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심야 응급 의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료진은 전공의 빈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의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챙기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 사회수석을 만나 본인이 제안했었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을 다시 검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조규용, 박민수 복지부 장관 차관 문책론도 터져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장상윤 대통령 사회수석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장 수석은 30여 분간 한 대표를 만난 뒤 채널A와 만나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정 소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의료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중재안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중재안을 제안했다 거절당한 뒤 11일 만에 다시 제안한 겁니다. 한 대표는 조만간 의료계와 만나 중재안 수용을 직접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의료개혁 투기를 보강하며 본격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응급실과 수술실 등의 의료 현장의 공백과 불안이 생기는 것을 집권 여당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자 문책론도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협상을 주도하고자 했던 부처의 책임자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다 하니 정부가 대책으로 군의관을 파견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 안 오거나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주대병원 응급실도 오늘 일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남 기자, 아주대병원도 응급실 차질이 있나 보죠? 네, 이곳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성인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건데요. 오늘 오전 사고로 크게 다친 환자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응급실 부분 중단 병원에서 아주대병원은 제외한 채 4곳으로 유지했습니다. 초중증 환자는 보기 때문에 진료 중단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이 현장에서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아주대병원의 경우 군의관 3명이 파견될 예정인데 2명이 아직 출근하지 않아 현재 1명만 근무 중입니다. 이 다른 병원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이대 목동병원은 군의관 3명 모두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세종 충남대의 경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파견됐는데도 군의관들이 환자 진료는 거부해 교체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부대에서 파견하다 보니 현장 도착에 시간이 걸리고 업무 협의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군의관은 오히려 짐이라며 우리끼리 하는 게 낫다고 복지부가 군의관 파견이 해결책이 되는 양 말하는데 빌미를 주기 싫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나와서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인데 민주당은 야당 대표 배우자를 추석 밥상머리 제물로 올리려 한다며 검찰과 쐐기 맞붙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섭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 2022년에 이어 2번째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고 법인카드와 업무 추진비를 부부 식비 등으로 무단 지출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김 씨는 오늘 2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냥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조사를 두고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지난 7월 4일이라며 8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자 서면 조사로 대체하자는 의사도 전달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이 서면 조사를 거부하고 출석 일자를 오늘로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의 출석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치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내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하루 앞두고 김 여사 측은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내일 회의에도 참석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내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는 30쪽 분량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직자 배우자라 처벌 규정이 없고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 적용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은 선물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처벌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이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 대상 범죄인데다가 증거인멸도 없었다는 게 김 여사 측 주장. 반면 최 목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 진술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김 여사에게 부탁한 것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 늦은 오후쯤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나흘 뒤 재판 날짜 하나를 통지했습니다. 이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다른 증인이 신문하니 와서 보라고요. 문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라고 불쾌해하며 불참 뜻을 밝혔는데 조국 대표 집 앞 시위 탓에 김정숙 여사가 은행에도 못 갔다며 대리송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 A씨를 서울 남부지법에서 증인신문하는 건 나흘 뒤입니다. A씨는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는데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법원으로 부른 겁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신문이 열리는 걸 통지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출석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불참 입장을 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망신 주기 위한 부당한 절차라는 겁니다. 정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을 주기 위함 그리고 망신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채용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 배임죄 유죄 판결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화상으로 증인신문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한편 김정숙 여사가 딸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할 때 지인에게 부탁한 이유를 두고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 여사가 은행에 가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김정숙 여사가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고 좀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주변 시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송금을 부탁한 거라며 돈 세탁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회는 5일째 계엄령으로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수상하다고 했고 신원식 국방장관 계엄 아니라는데 왜 믿질 않냐고 답답해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돌아가면서 계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사령관 3명을 한꺼번에 한남동 공관으로 부른 게 계엄 논의용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사무실도 아니고 공간에 이렇게 은밀하게 모였다는 것은 군의 지휘체제를 대단히 문란시키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 때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승인했습니다. 3개 핵심 지휘자 3분을 동시에 모은 적은 없어요. 괴담이나 선동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릴 때도 없고 내릴 리도 없고 내린더라도 이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인에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자 신 장관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12.12 5.18 때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던 계엄이 있었습니까? 좀 그만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대담을 하시는 겁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바보로 여긴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비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의사 출신 인류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마치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찍힌 겁니다. 민주당은 수술 청탁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 같은 당 인요한 최고위원의 휴대전화 화면이 포착됐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인 최고위원은 감사라고 답합니다. 인 최고위원이 수술을 부탁한 환자의 상태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고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된 겁니다. 인 최고위원은 의사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수술 청탁이라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 체계가 붕괴되든 말든 응급실 기능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는 인식을 이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서 다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 청탁하는 게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 지침에 위반된다면은 당연히 위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 최고위원은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으로부터 집도의가 정해졌는데 믿을만 하냐, 전화 한 번만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그 집도의와 아는 사이라 수술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들이 누굴 접견했나 보죠? 네,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오늘은 SK그룹 회장 자격이 아니라요. 대한상국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새 대표를 차례로 찾았는데요. 조금씩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났는데 긴장한 걸까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또 당대표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정부 초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두 사람 사실 과거 인연도 있죠. 살짝 악연도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한 대표가 검사 재직하던 시절에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했죠. 당시 최 회장 구속됐는데요. 하지만 껄끄러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최 회장 표정 어땠을까요? SK그룹은 특별한 인연이 좀 있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도 해드리고 경제올림픽에서도 코리아팀이 메달을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과거 2년 덕분에 분위기가 한층 자연스러운 것 같죠. 조국 대표는 최근에요. 최태원 회장 재판 두고 비판도 했었잖아요. 네, 지난 6월 조국 대표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최 회장의 외도가 아니라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 달랐을까요? 명함드리겠습니다. 많이 뵙고 가는 게 저희한테는 좀 맞습니다. 최 회장 오늘 정기국회 앞두고 경제법안을 처리해달라 협조 요청하러 왔다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뭔가 맹폭을 퍼붓던데 뭡니까? 네, 오늘 민주당이 아침 회의부터 이 이슈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당장 포함시키겠다고요.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사실이라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선거농단 아니겠습니까? 수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알려진 공천 개입 의혹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 여사가 총선 공천 시기에 오선 김영선 당시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김해로 옮겨 출마해달라, 대통령이 맞춤형 지역 공약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김 전 의원 공천에서 배제되자 분개하며 그 메시지를 주변 의원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저는 뭐 보도가 이제 나온 건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해요? 당초 컷오프 됐고 또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한 공관위원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여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면서 김 전 의원은 처음부터 컷오프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당은 허위 보도로 공천의 객관성이 훼손됐다면서 해당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 본인도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황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볼게요. 네, 정천래 법사위원장 막말 대응하려다 옆에 뭔가 메모가 보이는데요. 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을 빌런이라고 했죠. 막말에 대응하겠다면서 진짜 빌런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메모도 준비해 왔는데 항의하던 중에 그만 이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오늘은 빌런 정청래 위원장이 꼼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런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악당의 꼬붕들입니까? 악한 사례방이죠.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금 악당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죠. 얘기하려다가 뭔가 일본 말이죠. 일본 말이 터져 나왔네요. 네, 민주당 요즘 한창 친일 공세 중인데 일본어를 쓰게 된 거죠. 정 위원장 이어서 국어 교육도 강조하더라고요.
재발 방지 약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제가 제3자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본인은 당사자니 제3자가 아닙니다. 국어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법사위는 오늘도 싸우다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또 채택 못하고 파행됐는데요. 빌런의 꼬붕 모두 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우리말 아니죠. 막말 자제하고 품격 지키는 게 힘들다면 우리말이라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을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허경영 대표의 기운을 불어넣어준다며 이른바 영성상품을 팔았는데 탈퇴한 신도들이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하늘궁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하늘궁 영성센터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늘궁 탈퇴 신도 80여 명은 허 명예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고발했습니다. 허 대표의 기운을 불어넣어준다며 수백만 원에서 1억 원의 돈을 받고 판 이른바 영성상품이 사기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400만 원에 어마어마한 티켓을 거머쥔 거. 대천사가 1억 원입니다. 그냥 허경영이 대천사 들어가라 라고 하면 그게 이제 대천사인 거죠. 허경영 스스로가 자기가 신적인 존재다, 신인이다, 재림 예수다라고 칭하면서 신도들을 기망했다. 허 명예대표 사진을 붙인 이른바 불로유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며 시음케한 행위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하늘궁 압수수색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압수수색은 허 명예대표의 신도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허 명예대표를 불러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에게서 승용차와 금품을 요구받았다라는 지사 관계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창업주 일가인 본사 임원이 계약을 해지할까 봐 거부할 수 없었다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명 떡볶이 체인지사 부대표 A씨. 지난해 12월 본사 임원에게서 아들을 태우고 다닐 경차를 사달란 요구를 받았다고 기억합니다. 작은 차가 필요하다. 한 대만 사줘라고 하셨고. 옵션과 내장재까지 본사 임원이 직접 골랐다고 했습니다. 보험까지 들어서 지금 물류창고에 어제 갖다 놨어요. 이거 언제 가져가실 거예요? 네, 말레이시아 갔다 와갖고. 고가의 옷과 가방을 선물로 요구하거나 빌려간 돈을 안 갚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브랜드의 옷을 사달라고 하시든가 100만 원대부터 뭐 수백만 원대까지. 돈을 주던가요? 아니요. 다른 지사 대표 B씨는 본사의 이 임원이 돈을 빌려주더니 연 60% 이자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지사 계약이 해지될까 봐 이자 납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 안 지으면 지사 이거 넘겨야 된다고. 제 유일한 살 길이 그 지사 하나뿐이 없었는데. 하지만 본사는 지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고리대금으로 고소하겠다 반발하자 가족을 언급하며 회유했다는 게 B씨 측 설명입니다. 부모님하고 팀장님의 직계 가족들은 내가 절대 손은 안 댈 거라.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죽일 거라. B씨처럼 A씨도 계약 해지 예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본사 임원은 차량은 석 달 정도 빌려 쓰다 돌려줬고 돈은 내가 받을 게 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 해지는 물류비 상습 연체 등이 이유라는 게 본사의 설명. A씨는 계약 해지 효력 중단 신청을 제기해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마음대로 열어서 항공기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30대 남성. 오늘 법원이 이 남성에게 항공사에 7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 출입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센 바람에 승객들은 좌석 손잡이를 붙잡고 버팁니다. 지난해 5월 승객 197명을 태운 아시아나 항공기가
제주를 출발해 대구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임의로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224m 상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탑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0대 남성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항공기 비상문을 연 남성에게 7억 2,700여만 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시아나는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청구한 금액 모두가 인정됐습니다. 파손된 비상문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의 수리비용 6억 1천만 원에 1억 1천만 원의 간접 피해 보상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30대 남성은 앞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심신미약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항소한 검찰은 승객 15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남성을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날려보냈는데요. 조금 전 또다시 풍선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오늘 풍선이 떨어진 서울의 테니스장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기폭장치가 폭파한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출입로에 천장 구조물이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잿더미가 잔뜩 내려앉아 있고 기폭장치에 잔해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도 놓여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체육시설 화재 현장입니다. 북한이 어제 25일 만에 살포한 쓰레기 풍선 내 기폭장치 폭파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8시에 시작된 부양은 오늘 아침 잠시 중단된 뒤 오전 9시쯤 재개됐고 정오가 다 돼서야 그쳤습니다. 이틀간 13시간에 걸쳐 살포된 풍선은 총 480여 개에 이릅니다. 합참은 이 중 100여 개의 낙하물이 우리 영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큰 비닐봉투 안에 여러 개의 쓰레기 봉지를 담아 다발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한 영공에 진입한 풍선은 낙하물 개수인 100여 개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어제는 서풍 계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부양을 띄우거나 했던 그런 동향이 있지 않겠는가. 통일부 관계자는 대규모 수해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도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서북도서 지역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을 동원해 해상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선 지난 6월 26일 1차 훈련보다 100여 발 많은 390여 발의 사격이 이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 교사 2명, 4명이 숨졌는데요. 용의자는 14세 소년입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총기 규제를 대선 공약으로 꺼내들었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손을 들고 교실 구석에 겁에 질린 채 숨어 있습니다. 현재 시각 어제 오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과 교사 2명 등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out 10 to 15 of them at once back to back, and then everyone just kind of ducks to the floor, and we all kind of sporadically crawl. We don't really know which corner to go to.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14살 콜트 그레이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레이는 지난해에도 학교 총격 사건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FBI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런 학생들의 희생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애도를 표하며 의회를 향해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2달 앞두고 격전지인 조지아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번 사건은 미 대선 후보들에게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격용 소총 금지와 신원 확인 강화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We've got to stop it.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서 역겨운 괴물이 소중한 아이들을 너무 일찍 앗아갔다며 애도를 표했지만 공화당이 전미 총기 협회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해 총기 규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미국 뉴욕 주지사의 보좌관을 지냈던 중국계 미국인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죠. 이후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까지 추방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미국 롱아일랜드의 고급 주택. 미국 검찰과 FBI는 지난달 이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화요일 뉴욕 주지사의 전 보좌관인 중국계 미국인 린다 순을 기소하고 체포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대리하며 비공개 정보 요원으로 일한 혐의로 2달 전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 기소된 것과 같은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입니다. 순 전 보좌관은 대만 정부 대표의 미국 공무원 면담 시도를 방해하거나 뉴욕주 고위관리에 방중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55억 원 상당의 주택과 고급 자동차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 전 보좌관 기소 뒤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가 해임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자신이 추방을 요청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And I had conveyed my desire to have the Consul General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New York mission expelled. And I've been informed that the Consul General is no longer in the New York mission. 미 국무부는 추방이 아닌 임기 종료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중 갈등 속 반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총영사의 추방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뉴욕 외교가에서는 총영사가 이임식 없이도 귀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튀르키예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사람의 가방을 들고 가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현지 경찰에는 술에 취해서 착각했다라고 진술했다는데요. 서주희 기자입니다. 카페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외국인들이 자리를 뜨고 잠시 뒤 같은 자리에 한국인 여성 2명이 앉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일어나는 여성 1명의 손에 검정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여성들이 오기 전 외국인들이 두고 간 가방입니다. 지난달 27일 튀르키예의 관광지 카파도키아의 카페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알바니아 관광객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가방 안엔 알바니아 관광객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카페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현지 경찰이 여성들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튀르키예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는 여행 왔던 한국인들이 술에 취해 착각했다고 현지 경찰에 진술했다며 한국인들이 돈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반납해 수사당국이 체포당일 풀어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자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가고 창틀이 뜯겨나갑니다. 가정집 창문으로 돌풍이 들이치면서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날 중국 충칭에서 초속 34.4m의 돌풍이 발생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날 충칭 기상당국은 40도가 넘는 폭염을 가라앉히기 위해 인공강우를 뿌렸는데 일각에서 인공강우가 돌풍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돌풍과 인공강우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 도시의 지반이 급격하게 이동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 주에 30cm씩 움직이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이 밀려난 것처럼 움푹 파이고 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가 난 것처럼 균열이 일어난 모습도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남부 해안 도시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 현지 시각 그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급속한 지반 이동으로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성명에서 최근 1년의 극심한 폭풍우 이후
집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땅이 일주일에 평균 23에서 30cm씩 미끄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이 약한 암석과 점토층으로 구성돼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지구온난화로 늘어난 강수량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주말 현지 당국은 집안 이동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이 지역 200여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So late last month, a fire started after the ground movement caused damage to our electrical equipment. Over the holiday weekend, unfortunately, we did have to turn off the power to 245 customers.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y foundation is damaged. I am in process of moving out and I have no idea where to going. 현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주민 수백 가구가 거주지를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7A 뉴스 최순입니다. 불이 난 지하 주차장에 소화기만 들고 뛰어든 세 남성. 이 아파트 주민들이었는데요. 20분 넘게 사투를 벌여 큰 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디젤 SUV 한 대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주차한 뒤 얼마 안 돼 SUV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더 거세지더니 차량 앞부분을 뒤덮습니다. 삽시간에 연기로 꽉 찬 지하 주차장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순간 뿌연 연기 속으로 남성 2명이 뛰어오고 뒤이어온 남성 손에는 소화기가 들려 있습니다. 불이 난 SUV를 향해 소화액을 분사하고 또 다른 소화기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소화기들을 전체 다 이제 사용을 해서 나중에 현장을 찾아보니까 한 13개 정도 사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주민인 이들은 입주자 회의로 관리사무소에 모여 있다.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뛰어온 겁니다. 망설임 없이 진화에 나섰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다고 인지를 하고 사실 살짝 포기했었어요. 밖에서 이제 나와 하고 소리 쳐주시는 걸 듣고 그쪽 방향으로 무작정 뛰어서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무서웠는데 불도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같이 도와주셔갖고 20여 분간의 사투가 이어졌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더 번지지 않고 꺼졌습니다. 주민 3인방의 초기 진화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은 겁니다. 소방당국은 세 사람에게 특별 유공 시민 표창을 내일 수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일하는 식당 앞에 마약이 든 쇼핑백이 놓여 있는 걸 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식당 직원은 마약 주인을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건물 1층에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걸어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전화기를 쥐고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남성에게 뛰어가 붙잡습니다. 경찰에 에워싸인 남성이 도망가려 하지만 제압당합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8시 30분쯤 마약 의심 물질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이곳에서 낯선 쇼핑백을 발견한 식당 직원이 안을 살펴봤더니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곧바로 근처에 있는 배송백에 숨겨놓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남성이 쇼핑백에 행방을 묻자 모른다고 잡아떼면서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실제 쇼핑백에는 케타민이 들어있는 지퍼백 22개와 간이저울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주머니에서도 지퍼백 5개를 찾았습니다. 이날 압수한 케타민은 27g, 약 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남성은 자신이 갖고 있던 케타민을 잠시 가게 앞에 둔 뒤 다시 가지러 갔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0년 수억 원대의 마약을 매수 판매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 5월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투약자보다는 클럽 등 유흥가에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요. 경찰은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제 구속 송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단독 기사 하나 더 이어갑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조직폭력배까지 연루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차선을 바꾸더니 옆 차선에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도로. 앞차가 정차했는데 달리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난 고의 사고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4년간 89건의 사고를 내며 보험금 10억여 원을 타는 보험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일 핸드폰을 가지고 동명이인들이 사고를 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당은 이런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하루에 25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홍보하면서 보험 사기 가담자를 모집했습니다.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람만 200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 행동대장과 현직 보험 설계사도 연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원래는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저랑 미팅을 했어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제 보험 사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총책 2명을 지난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시위에 참가하려던 화물차가 교통 통제 중이던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수신호로 제지하는 경찰관을 친 건데 50대 운전자는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쌀포대를 실은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려 하자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로 제지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자 경찰관이 깜짝 놀라 화물차를 붙잡고 쫓아갑니다. 계속 주행하는 화물차 앞을 경찰관이 막아서는 순간 트럭과 부딪힙니다. 뒤로 넘어진 경찰관은 잠시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 화물차로 다가갑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강원도청 앞 사거리에서 쌀값 보장 시위에 참가하려는 화물차가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이모 경장이 팔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청 앞 농민단체의 쌀값 보장 시위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자 이 경장이 도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무단으로 점거를 해놔서 강원도청 앞이 거기가 다 막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또 트럭이 올라가면 완전 교통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당시 수신호를 보지 못했고 경찰이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교통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함부로 길가에 버린 쓰레기 치우는 데만 해마다 수십억 원이 듭니다. 열흘 뒤 추석 연휴엔 2배 넘게 쏟아질 거라는데요. 벌써부터 몸살을 앓고 있는 고속도로, 국도로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출동했습니다. 국도와 고속도로 주변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곧 다가올 추석 연휴처럼 귀성, 귀경객이 몰릴 때면 불법 무단 투기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와 경남 창원을 잇는 25번 국도 옆에 수북이 쌓인 쓰레기 더미가 눈에 띕니다. 이거는 캔이고 이거는 과자 봉지네요. 쓰레기 더미는 국도를 따라 수십 킬로미터씩 이어집니다. 국도 바로 옆에 이렇게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습니다. 먹다 버린 음식물이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악취를 풍기고 벌레까지 꼬여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까지 발벗고 나서 수거하지만 도로 위 쓰레기를 다 처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겁날 정도로요. 심각합니다. 올 봄에는 한 10m 구간에서요. 거기에서 쓰레기 나오는 게 1톤 차로 한 6대 분량이 나왔습니다. 국도보다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여주휴게소 사이 숲풀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50m 정도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웠는데요. 불과 10분 만에 40리터짜리 봉투가 꽉 찼습니다. 뜯지도 않은 빵에 음료수병, 담뱃값 등 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소변을 담은 페트병에 대변까지 보입니다. 귀찮으니까 가다 막 버리는 거예요. 정말고 PT병 요만한 거에다가 싸가지고 던지는 사람들도 걸어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매해 8,400여 톤으로 매년 처리 비용만 23억 원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추석 연휴 기간엔 평소의 2.4배에 달합니다. 10%에서 15% 정도는 무단으로 봐야죠. 명절이나 휴가철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무단 투기 단속도 경찰과 지자체만 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도로 위에 버려진 쓰레기, 내 손으로 버린 양심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로 15분, 버스로 30분 걸리는데요. 곤돌라가 생기면은 5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삽을 뜬 곤돌라 착공식에 강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남산 예장공원 버스 주차장입니다. 이곳에는 2년 뒤 곤돌라 승강장이 들어섭니다. 서울시가 오늘 명동부터 남산 정상까지 총 832m 구간을 오가는 남산 곤돌라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남산 정상은 케이블카로 이용객이 몰리고 관광버스 진입도 통제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기 산이 가팔라서.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탈 수 있으면 땀도 안 흘리고 여름에 좋을 것 같아요. 곤돌라가 설치되면 이곳부터 정상까지 3분 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로 15분, 버스로 30분 걸리던 기존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최대 10명이 탈 수 있는 곤돌라를 25대 동시 운행하면 시간당 최대 1,600명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몇 시간씩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날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쯤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남산 정상에 오르실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생태계 훼손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케이블카가 있는데 또 만들어지는 건 환경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는 이런 우려에 대해 곤돌라 운영 수익 전액을 남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곤돌라는 2026년 봄 운행을 목표로 오는 11월 본공사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전자제품이 아니라 옷이나 가방에 디스플레이 화면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구겨도 멀쩡해지고 자유자재로 형태 변형도 가능합니다. 국내 전자업체들의 미래형 디스플레이 경쟁을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패션위크의 런웨이를 걷는 모델. 모델이 입은 옷에서 영상이 흘러나오고 모델의 걸음걸이에 맞춰 화면이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가방에서도 영상이 나오는데 모델이 가방을 움켜쥐자 화면이 구겨지기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자유롭게 느리고 비틀 수 있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의류와 가방에 적용한 겁니다. 얇은 데다 늘리거나 접고 비틀어도 원래 형태로 복원되는 게 특징입니다. 피부나 의류 같은 굴곡면에도 붙일 수 있어서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평평한 화면 위에 등고선이 그려지더니 가운데가 불쑥 솟아오릅니다. 제주도 지형을 구현한 건데 섬 가운데 있는 한라산이 3차원으로 표현된 겁니다. 평면으로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잡아 늘리거나 돌출시켜 3차원 형태로 만들 수 있어 기존의 폴더블이나 롤러블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최첨단 기술력만큼 아직 가격은 비싸지만 국내 전자업체들의 경쟁 속에 상용화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버버리와 인텔, 각각 명품 패션과 컴퓨터 분야를 대표하던 글로벌 기업들이죠. 오랜 기간 견고하던 지위가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버버리는 자국 증시 대표 지수에서 퇴출당했고 인텔은 퇴출될 위기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특유의 체크 무늬와 트렌치 코트로 유명한 영국의 명품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영국 런던 증시 우량주 지수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명품 시장의 핵심인 중국에서 수요가 줄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버버리 주가는 지난 1년간 71% 넘게 빠졌습니다. 버버리는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CEO 교체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 역시 미국 우량 기업 30개가 담긴 다우존스 지수에서 빠질 위기입니다. 인텔 주가는 올해 초보다 61%나 빠져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2000년대 PC 시장 절대 강자였던 인텔은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면서 입지가 약해졌고 반도체 위탁 제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수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기업 펀더멘털 자체가 많이 악화되었다라는 판단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인텔이 빠진 자리에는 새로운 반도체 강자인 엔비디아가 편입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삼성의 박병호가 프로야구 통산 400홈런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승엽, 최정에 이은 대기록인데요. 영광의 순간을 김재혁 기자가 전합니다. 박병호의 야구 인생은 히어로즈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00호 홈런에 이어 2015년 200호, 2020년 300호 홈런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KT에서 다시 팀을 삼성으로 옮겨 4경기 연속 홈런 끝에 마침내 400호 홈런으로 활용점정했습니다. 박병호의 타구 우중간 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순간의 목격자가 되어주십시오. KBO 리그에서 400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이승엽 두산 감독, 최정에 이어 박병호까지 3명이 됐습니다. 주장 구자욱은 꽃다발을 선물했고 김원곤은 큰 절까지 올리며 축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목표가 400홈런이었는데 그게 금방 달성이 돼서 너무나 기쁘고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초반 다소 부진했던 박병호는 KT에서 출전 기회가 줄자 트레이드를 요청해 지난 5월 삼성으로 이적했습니다. 제가 올해 좀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야구 인생에서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만 홈런 17개를 추가한 박병호. 38의 나이에 야구 인생 마지막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홍명보 감독의 축구대표팀 잠시 뒤면은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에 나섭니다. 단순 승리 이상의 다득점 경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호영 기자, 오늘 유럽파 정예 멤버들이 대거 출전하죠? 네, 조금 전 출전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명문 구단에서 뛰는 초호화 군단이 나섭니다.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턴의 황희찬, 토트넘 입단이 확정된 양민혁은 후반 조커 출격 대기합니다.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홍명보 감독이 첫 경기를 반드시 잡고 시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캡틴 손흥민은 통산 A매치 최다골 경신에 도전합니다. 앞으로 3골을 더 넣으면 황선홍 감독을 제치고 통산 득점 2위로 올라섭니다. 1위는 차범근 전 감독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는 날들을 특별한 승리로 장식해서 제 기억 속에 좀 오랫동안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축구 팬들은 대표팀의 다득점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6대0이요. 김민재는 1골이고 손흥민 2골이고 황희찬 2골이고 이강인이 1골.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모두 다 이제 유럽 리그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표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짓기 위해선 이번 3차 예선 비조 6개국 중에서 2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안정 속 변화를 택한 홍명보가 그 시작점을 완벽한 승리로 매듭지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장대 높이뛰기 기록 제조기와 남자 허들 400m 최강자 스포츠 스타 2명이 100m 단거리 대결을 벌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장치혁 기자입니다. 격투기 선수처럼 비장하게 경기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두 선수가 선 곳은 링이 아닌 육상 100m 트랙입니다. 장대 높이 뛰기의 기록 제조기 스웨덴의 아먼드 듀플렌티스가 출전하면서 세기의 대결로 불렸습니다. 듀플렌티스는 역대 세계 10위까지 기록을 모두 보유하며 우사인 볼트 은퇴 후 세계 육상 최고 스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노르웨이의 카르스텐 바르올름은 남자 400m 허들 최강자입니다. 지난 2021년 19년간 깨지지 않던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주인공입니다. 세기의 대결 출발부터 듀플렌티스가 좋았습니다. 스피드를 살려 점점 간격을 벌리더니 골인 직전엔 상대를 쳐다보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기록은 10초 37,
높이뛰기 선수가 달리기 선수를 꺾는 이변이었습니다. Man, I'm just fired up. I knew I had it in me. I just had to go out here and just do what I knew I could do. Just run, you know, just run. And 6m 넘게 공중으로 솟구치려면 장대 높이 뛰기 선수에게도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장대를 든 불편한 자세로도 순간 최고 시속 34km로 달립니다. 손흥민의 그 유명한 원더골대의 속도와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공개석상에서 누가 빠르냐는 설전을 벌인 끝에 성사됐습니다. 패배한 바르홀름은 벌칙으로 상대 선수의 스웨덴 유니폼을 입고 다음 경기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 그 속에 늦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심지어 오늘보다 더 더워져서 열대야가 발생하는 곳도 늘어납니다. 먼저 소나기는 5에서 40mm가 내리면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폭염주의보는 확대됐습니다. 서쪽 곳곳과 경남 많은 곳에 발표됐고요. 그 가운데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 24도, 청주와 전주, 부산은 25도로 열대야가 발생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은 해수면이 높아진 데에다 너울까지 밀려들겠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덥겠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응급실에 어제부터 군의관을 투입했는데 첫날부터 현장은 혼란입니다. 일부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그냥 복귀시켰고 아예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군의관들도 있습니다. 비상체제라며 매일 브리핑까지 하는데 현장 상황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